안녕하세요. XIP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엑스라피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접근 방식은 되게 테크니컬한 방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환경에 맞춰서 약간 추상화된 모델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그런 엑스라피드에 대한 걸 이해함으로써 이제 뭐 엑스라피드라든지 아니면 리플사에 대한 좀 약간 잘못된 거짓 정보가 좀 많이 퍼지고 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속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사들을 접하게 되거나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게 지금 리플 사업이 정확히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그 베이스되는 기초 정보, 근거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라피드에 대한 그런 추상화된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몇 가지 팩트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에 따른 팩트들에는 이제 그런 거짓 정보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팩트,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XRP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 변동성이 커서 이거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명드릴 메커니즘을 보면 그런 것들이 틀린 얘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틀린 얘기예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또 이제 거짓 정보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송금을 했을 때 브릿지 통화로 쓰이는 XRP가 뭐 1달러에 한 개를 샀는데 팔 때는 그에 비슷한 가치로 팔 수 없을 때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문제가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글은 올해 3월 17일 날 데이비드 슈얼츠 CTO가 됐죠, 최근에. 어, 이 사람이 답변을 한 글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뭐. 뭐 예를 들면 질문이 지금 이거예요. 만약 뭐 XRP로 송금하면은 송금 후에 그걸 받은 사람이 그 현지 통화로 바꾸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긴 시간 동안.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든 게 한 주로 예를 들었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있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덧없는 질문이라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데이비드 슈얼츠가 엑스라피드의 작동 방식 자체를 설명해 버렸어요. 네, 그거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상황 설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앨리스는 100불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녀는 밥이라는 사람에게 이거 페소죠. 멕시코 페소인데 1800 페소를 보내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녀는 찰리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0불에 120 XRP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 XRP를 100불에 팔 의사가 있는 사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앨리스는 또 어떤 사람을 알고 있냐면 데이비드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의사가 있냐면 1800 페소를 이제 120 XRP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20 XRP를 주면은 1800 페소를 줄 생각이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 설정은 지금까지 여기가 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앨리스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걸 어레인지 하냐면은 만약에 밥에게 실제로 1800 페소를 보내고 싶어하는 이제 송금 수취인이죠. 이 사람에게 1800 페소를 보내준다면 그녀는 어떤 거를 약속하냐면은 찰리에게 100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찰리가 어떤 사람이었지 않까? 여기 있죠? 찰리. 100불에 120 XRP를 팔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1번의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어떤 사실이냐? 이제 밥에게 1800 페소를 보내준다면 찰리 본인에게 100불을 줄 의사가 있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래서 찰리도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만약 밥에게 1800 페소를 보내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이 아니죠. 데이비드에게
120 XRP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데이비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있죠? 데이비드 어떤 사람이냐? 120 XRP를 1800 페소에, 그러니까 1800 페소를 120 XRP에 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비드는 알았죠. 내가 1800 페소를 바백에 보내주면 나는 120 XRP를 얻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1800 페소를 바백에 보내줍니다. 실제로 송금이 일어났죠. 최초로. 1, 2번은 그 전까지는 약속이에요. 뭐뭐 해주면 너한테 뭐 줄게. 그러니까 바로 다음 호배, 다음 전달자죠. 중간에 여러 명이 껴있는데 전달자에게 뭐를 주겠다 이런 약속만 하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송금을 수취할 바백에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보냅니다. 뭘 보내냐? 1800 페소를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비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찰리한테. 야, 네가 약속한 대로 120 XRP, 아니 1800 페소를 보냈으니까 120 XRP를 달라. 근데 이 120 XRP는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그냥 구두 약속이라던가 문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 XRP 레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에스크로락 있죠. 그게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1, 2번의 약속은 에스크로 락업이에요. 에스크로가 생성돼서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약속과 함께.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비드가 바백에 1800 페소를 보냈기 때문에 그 2번에서 락 걸려있던 거, 찰리가 락을 걸어놨던 거를 요구를 합니다.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까 달라. 내 정당한 권리를. 그래서 받아요. 120 XRP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찰리 역시도 이제 앨리스가 원하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앨리스가 에스크로로 걸어놓은 이 100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난 거예요. 실제로 엑스라피드가 작동하는 방식은 지금 추상적인 모델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최초로 돈이 움직이는 세틀먼트는 최종 수취인에게 이제 실제 이 상황 설정이기 때문에 뭐 앨리스, 밥, 찰리, 데이비드 나왔는데 데이비드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그 밥이 지금 페소로 이제 상황 설정이 됐기 때문에 멕시코겠죠? 있는 곳이. 멕시코에 있는 도메스틱 은행이나 또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겠죠. 네. 실제로는 거기에서 이제 1800 페소를 밥에게 전달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에스크로 걸려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서로 약속을 지킨 대가들을 받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처음에 세틀먼트가 일어나는 거는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XRP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리프사가 갖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들 있잖아요. 550억 개. 그것 때문에 에스크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에스크로 기능 자체는 왜 있냐면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 이것을 위해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 XRP가 사용되는 순간에만 XRP 레저가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소나 달러 같은 것들이 이용되는 구간에는 사실 XRP 레저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에스크로는 어떻게 하죠? 앨리스 같은 경우 찰리한테 약속할 때 이 1번 설정도 에스크로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리프사의 큰 그림이 작동하는 거예요. 엑스커런트와 인터레저, ILP 이 두 개는 에스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왜 ILP로 그리고 ILP 기반으로 하는 엑스커런트로 왜 페이먼트들을 엮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 한 가지 이유도 포함되는 거예요. 얘네는 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퍼드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1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으면 캔슬이 돼요. 이거는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설계한 데이비드 슈왈츠가 올해 5월 19일 날 얘기를 해줬어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은 그 뭐죠? XRP 커뮤니티 나잇인가요? 그때 할 때쯤인데 이때 엑스라피드 데모를 시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린 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엑스라피드는 이제 1미닛 타임 리미트가 설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1분 안에 이거를 해결 못하면은 병동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캔슬이 돼요, 자동적으로. 캔슬이 되고 다시 시도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상황 설정이고 이제 간단히 추상화된 모델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중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존재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일률적으로 한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 찰리는 이제 100불에 120개의 XRP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불에 130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가 더 가격 효율면이 더 높겠죠.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매칭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라피드에는. 패스파인딩이라는 기능인데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약간 테크니컬한 게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모델,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된 경로로 그거를 서로 간에 중요한 거는 실제 돈이 움직이지 않고 페이먼트 먼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들은. 예, 약속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약속들이 정확하게 확인돼서 조건이 맞을 때 그때부터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정보 퍼뜨리는 사람 얘기한 것처럼 뭐 가격 변동성이 있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절대 그럴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다 틀린 얘기죠. 보호장치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캔슬. 그럼 다시 패스파인딩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찾고 그 경로가 또 완성이 되면 서로 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이 확인돼서 서로 조건이 맞으면 에스크로로 다 걸고 그리고 실제로 송금이 마지막부터 일어나는 거죠. 수취인한테 바로 전달되고 그거 보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약속 지켰으니 달라. 에스크로 풀리면서 받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아니라 약간 XRP 리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그저 까기 바쁜 사람들이 좀 이런 메커니즘 전혀 모르는 상태로 거짓 정보를 많이 퍼뜨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팩트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기사가 떴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투자한 제품들 그리고 회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일정을 갖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엑스라피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좀 이 제품들이나 이제 리플사의 비전이라던가 비즈니스 그리고 모델 그리고 솔루션들의 특성이나 정확한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엑스라피드에 대해 설명했고요. 다음에는 뭐 ILP나 엑스커런트나 리플 사이의 그런 로드맵에 대해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좀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는데 유익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